사실 오늘을 위해 달려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대출 받을 때 네네.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참 궁금해 하세요. 왜냐면은 대출을 많이 받지 않잖아요. 사실 뭐 대출 받는 게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5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늘 대출은 끼고 있긴 한데 그 받는 횟수나 그것들을 따져보면 많지는 않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대출 쇼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출이라는 게 정말 항상 이고 있고 네. 같이 가는 동반자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해하는 게 1금융권은 좋다. 예. 2금융권은 나쁘다라는 인식이 정말 강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건가요, 회장님? 일단은 좋다 나쁘다가 선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선악의 개념은 네, 아니다. 우리가 그 좋다 나쁘다는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있을 수 유불리를 있어요. 따져야죠. 그런데 선악 이게 이상하게 갈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부터 따지자면 1금융권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고 2금융권은 통상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해.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럼 2금융권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니까 얘네는 나쁜 놈들이냐? 그럼 대부업체는 더 사악한 놈들이고 더 나쁜 애들이고. 뭐 이건 진짜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악마 같은 존재냐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1금융권 은행에서 생각하기에 아주 안전한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줍니다. 아, 깐깐하죠. 네, 떼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사람들. 그쵸, 그쵸. 진짜 신용 점수도 어느 정도 되고 좋고, 소득도 되고 직장도 되고 뭐 어느 정도 자산 담보할 것도 있는 사람들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저 이자 남들보다 한 2배로 낼 테니까 대출해 주세요라고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요구하는 서류가 엄청 많아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안내해 주는 게 이제 2금융권을 우리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1금융권에서 내가 뭐 소득이나 다른 기타 이제 신용상의 그런 것들이 안 좋아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는 곳이 2금융권이기 때문에 그 2금융권이 나에게는 가장 선한 곳일 수 있어요. 어쨌든 빌려준다고 하니까. 은행들은 안 빌려주는데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는데 친구가 빌려주면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죠. 물론 이자가 10만 원 빌렸는데 15만 원 갚아라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내가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는 빌려주니 고마운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 혹은 그 외에 4금융이냐 이게 선악은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가 금리가 높으면 나한테 불리하다 보니까 그게 곧 나쁜 놈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2금융권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안 좋은 거는 그런 것들이죠. 신용 점수 떨어질까 봐. 아, 중요하죠. 네, 혹시나 2금융권에서 혹은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으면 신용 점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신용 점수라는 건 아주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의 부채의 규모라든가 뭐 패턴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뭐 연체 이력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는 거지 2금융권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넌 점수 5점 깎고 10점 깎고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영향이 미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담보대출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신용점수라는 건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좋은 금리로 받으려고. 맞아요. 많이 받으려고. 좋은 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관리하는 게 신용점수인데 2금융권에서 좋은 금리로 대출 많이 해주겠대요. 근데 나는 싫고요. 신용점수 관리할 거예요.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대출이 있으면 그게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받는 게 맞고 그리고 심지어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나의 신용점수를 팍팍 깎아먹거나 나중에 돼서 뭐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 특히나 담보대출은 나한테 금리 좋고 한도 좋고 혹은 내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은 곳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확장해서 보면은 보험사나 이런 2금융권에서 그런 조건들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은 없애버리고 특히나 담보대출에서는 우리가 2금융권까지 눈을 넓힐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 앞 가까운 은행만 몇십 년째 고수하다 보니까 진짜 그 은행을 떠나서 거래하시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거래라고 진짜 무조건 나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 맞나요? 아니 그러면? 절대로 아니죠. 뭐 그런 분 봤어요. 야 내가 이 은행이 이거 주택은행 때부터 거래했는데 말이야. 맞아요. 내가 여기 초창기 때부터 거래했어 이러면서 막. 너희들 뭐 서울은행 알아? 서울은행 때부터 내가 거래해가지고 계좌가 몇 년째인데 근데 그 주거래은행이라는 걸 개념 자체가 오랫동안 거래 실적을 쌓은 은행이잖아요. 우리가 그 거래 실적을 쌓는 게 나한테 유리한 부분은 뭐냐면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 요건 중에 몇 년 이상 거래를 하셨으면은 우리는 몇 퍼센트 포인트 금리를 조금 할인해주겠다. 깎아주겠습니다. 아니면 뭐 적금이나 예금 들 때 뭐 그거 조금 더 이자 더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금리 우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인데 요즘에는 그로 인해서 장기 거래한 주거래 때문에 장기 거래한 걸로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걸로 깎아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부수적인 걸 더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걸 깎아준다고 한들 금리 자체가 높아버리면 주거래은행인데 이 은행은 그냥 일단 시작부터 비싸. 그런데 거기서 깎아주겠대요. 그거는 마치 똑같은 상품인데 백화점 가면은 10만 원이고 밖에서 사면 8만 원인 거. 야 백화점에서 지금 10% 할인해준대. 그럼 그 9만 원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굳이 주거래은행이라고 맹신하면서 그렇게 가서 비싼 금리를 받으실 필요는 없는 거. 그래서 주거래은행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쫙 이 은행을 알아보시고 거기서 싼 은행을 찾아서 다른 금리 우대 요건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게 순서고, 물론 이제 주거래은행이 좋을 순간은 있습니다. 신용대출 받을 때. 그때는 그래도 거래한 이력이 있으니까 여기 먼저 찾아가는 게 순서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제일 싸다는 보장은 그건 아니다. 역시도 없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는 것보다는 오래 거래한 은행 찾아가는 게 신용대출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담보대출에서만큼은 주거래은행 이제 맹신하지 마셔라. 절대로 진짜 그것만큼 대출 받을 때 안 좋은 선입견, 안 좋은 오해, 착각, 그것만큼 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내가 담보대출을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받고 싶다고 해서 시중은행 9개 중에 5개, 막 6개를 돌아볼 수 있냐? 현실적으로 진짜 독하신 분 아니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진짜 두세 군데 비교하신 것도 대단하다. 예. 직장 생활하다가 연차 내고 막 사업하시는 문 닫고 가셔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사를 좀 쉽게 비교하고 해볼 수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게 있나요, 부장님? 이거 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민망한데 이거 이거 뱅크몰이 저는 가장 큰 답이라고 봐요. 이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의 어디 가서 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뱅크몰 TV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른 방송에 나가서든 아니면 진짜 지인한테 얘기를 하든 제가 직접 조율을 하든지 간에 뱅크몰이 그걸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은행을 쇼핑을 다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 시간 동안 돌아다녔을 때 완벽한 조건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10개 은행을 돌아다녔는데 이게 또 지점장 전결금리 뭐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따져보고 거기다가 내가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하지 않는 이상 그걸 물어봤는데 은행 직원이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맞다 금리 우대 요건인데 필요하면 다시 오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모를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는 시간 버려가면서 하루에 은행 2개나 돌아다니면 많이 돌아다녔을까?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내가 쏟아붓는 노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건 결코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직접 찾아다니는 건. 발품 팔지 마셔라. 세상이 어느 세상이에요. 뭐 그냥 조그만한 가전제품만 하나 사더라도 가격 비교 다 해주는 건데. 엄청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추천해드리는 방법도 뱅크몰 이용하셔라 라는 게 늘 하는 말이고, 저도 실제로 대출금리 사실 그렇거든요. 요거 그 시스템을 제가 공짜로 이용하고 있긴 한데 어떤 거냐면 요즘 금리가 어느 정도냐 시중에 그거 알아볼 때 은행연합회 여기 들어가면 1부터 10까지 신용등급 제일 좋으신 분부터 안 좋은 데까지 쫙 해가지고 금리 평균 내는 거, 이거 의미 없어요. 실제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 요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여기거든요. 제일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거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알아보는 게 시간 절약 돈 절약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뱅크몰 TV에서 저하고 이렇게 촬영을 2번 정도 같이 해주셨는데 소감이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단히 심도 있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댓글이나 이런 거에 궁금한 거 많이 달아주시거나 뭐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와가지고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에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다시 모실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